이별은 우주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칼융의 메시지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 추억, 혹은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관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순간이 가볍지 않고 오히려 무겁게 느껴집니다. 대화는 어색해지고 웃음은 억지로 짠해집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그 노력은 점점 더 큰 피로로 돌아옵니다. 칼융, 칼중, 위 심리학을 통해 바라보면 이 피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첫 번째 속삭임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그 속삭임을 듣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하세요. 왜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알면서도 머뭇거릴까요? 융은 우리의 마음이 익숙한 것을 붙잡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두렵고 낯선 길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더 이상 우리를 키우지 않을 때도 과거의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버텨냅니다. 이건 사랑이야. 포기하면 후회할 거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오늘은 괜찮아지겠지 라며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저항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이 저항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 속삭임은 처음엔 미묘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약속을 잡으려 하지만 매번 무언가가 어긋납니다. 계획했던 데이트가 취소되거나 대화가 갑작스럽게 끊깁니다. 당신은 이를 우연이라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순간들을 싱크로니시티라 불렀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길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당신이 느끼는 그 미묘한 불편함, 대화가 어색할 때의 찝찝함, 상대방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외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때로는 직감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문득 이건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은 당신을 안심시키려는 마음의 방어기제입니다. 융은 이를 에고의 저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고는 변화를 두려워하며 익숙한 고통을 새로운 가능성보다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 직감, 그 불편함은 당신의 더 깊은 자아, 즉 셀프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는 더 큰 삶을 위해 여기서 멈춰야 해. 이 속삭임을 무시하면 피로는 점점 더 커집니다.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고 과거의 좋은 기억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이 막힌 듯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융은 이를 에너지의 정체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생명력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고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에 갇혀 소진되고 있는 거죠. 이 피로는 당신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관계는 너를 더 이상 키우지 않아. 이제 놓아줘. 이 과정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해? 라며 묻거나 당신의 불편함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외로움이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깨닫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사회가 말하는 완벽한 관계, 영원한 사랑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원하는 진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속삭임을 듣기 위해 먼저 멈춰야 합니다. 하루 5분, 모든 소음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 작은 멈춤은 당신이 우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피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더 이상 억지로 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고통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유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속삭임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넌 더 큰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이제 첫걸음을 내딛어. 당신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 관계가 더 이상 당신을 빛나게 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지만
그래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미묘한 떨림, 가슴의 답답함, 이유 없는 피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칼융, 칼중, 위 심리학에서 몸은 마음보다 먼저 진실을 감지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속삭이는 메신저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몸의 신호를 듣고 그 메시지를 통해 자유로 나아가도록 안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하세요. 왜 몸은 이렇게 먼저 반응할까요? 융은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보다 더 빠르게 진실을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머리로 이건 괜찮아 라며 자신을 설득할 때 몸은 이미 그 관계가 당신에게 맞지 않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하기 전 가슴에 묘한 무거움이 느껴진 적이 있나요? 혹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위가 살짝 조이는 느낌이 든 적은요? 이런 신호들은 작고 처음엔 무시하기 쉽습니다. 당신은 이를 스트레스, 피로, 혹은 일상적인 불안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신호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처음엔 조용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평소보다 더 쉽게 지칩니다. 어깨가 뻐근하거나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립니다. 당신은 그냥 바빠서 그래 라며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호들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잠 못 드는 밤이 늘어나고 피로는 만성이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이 관계는 너를 소진시키고 있어. 이제 멈춰. 융은 몸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억눌렀던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당신은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관계에 쏟아붓습니다. 상대방과의 시간을 즐기기보다는 그 시간을 버텨내는데 힘을 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자연스러웠던 웃음이 이제는 억지로 짜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말투, 표정, 이 갑자기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이는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진실을 감지한 결과입니다. 융은 이를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생명력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고 잘못된 관계에 갇혀 고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던 취미, 그림 그리기, 책 읽기, 친구와의 시간, 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습니다. 당신은 이건 사랑이니까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채웁니다. 융은 우리의 몸이 셀프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셀프는 당신의 본질, 진정한 중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는 이 연결을 약화시키고 당신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이 신호들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루 5분 조용한 곳에서 숨을 깊게 쉬며 몸을 느껴보세요. 어깨는 어떤가요? 가슴은 어떤 느낌인가요? 이 질문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떠올릴 때 몸이 긴장하거나 무거워진다면 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언어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불안, 만성 피로, 심지어 신체적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고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우주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히 생존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큰 삶, 더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안내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관계를 떠나고 싶지만 두려워할 때 몸은 그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용기도 있습니다. 융은 모든 고통 속에 변화를 위한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피로, 불안, 긴장은 그 씨앗입니다. 이 신호를 듣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당신을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진실의 메신저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넌 이 관계에 갇힐 필요 없어. 너는 더 큰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위한 우주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보세요. 그것은 당신을 새로운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싱크로니시티란 무엇일까요?
융은 이를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정의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작위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이 관계에 대해 고민하던 날, 라디오에서 정확히 그 상황을 묘사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혹은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당신의 마음을 찌릅니다. 너,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 이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너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아. 이 신호들은 처음엔 작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계획했던 여행이 계속 취소됩니다. 약속이 어긋나고 대화는 점점 더 어색해집니다. 당신은 이를 불운이라 여기고 다음엔 나아질 거야 라며 넘깁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사건들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셀프, 즉 진정한 본질은 이미 이 관계가 맞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메시지를 외부 세계를 통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대방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려던 날,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방해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우주의 속삭임입니다. 이 속삭임은 점점 더 커집니다. 당신이 신호를 무시할수록 우주는 더 선명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오해가 잦아지고 사소한 말다툼이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보다는 부담스러워집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너 요즘 좀 달라졌어. 가 당신의 마음을 흔듭니다.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고민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세상은 그 고민을 공유하는 더 큰 흐름 속에서 반응합니다. 영화 속 장면, 책 속 한 구절, 심지어 낯선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이는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융은 우리의 직관이 싱크로니시티를 감지하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던 중 문득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직감은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외부 사건들과 조화를 이루며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직감을 무시합니다.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 라며 스스로를 설득하죠. 융은 이를 이 방어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에고는 변화를 두려워하며 익숙한 고통을 새로운 가능성보다 선호합니다. 하지만 싱크로니시티는 그 방어를 뚫고 들어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장애물은 점점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대방과 함께하려던 계획이 계속 어긋납니다. 약속이 취소되고 오해가 쌓이고 심지어 사소한 일들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는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길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융은 이런 장애물들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당신을 더 큰 삶으로 이끄는 안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를 따르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하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용기를 내는 첫걸음은 관찰입니다. 하루 5분,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떤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나요? 어떤 대화가 마음에 걸리나요? 예를 들어, 당신이 관계를 고민하던 날, 우연히 본 영화 속 대사가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묘사했다면 그것을 기록해보세요. 융은 이를 능동적 상상, 액티브 이매지네이션 위 일부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기록할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패턴으로 드러납니다. 이 패턴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 관계는 너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 이 과정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며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모든 혼란 속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싱크로니시티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진실한 길로 안내하는 우주의 춤입니다. 당신이 그 춤에 발을 맞출 때 세상은 더 선명해집니다. 이 신호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넌 더 큰 삶을 위해 이곳을 떠나야 해. 지금 우주의 안내를 따라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당신은 마음의 무거움, 몸의 신호, 그리고 우주의 안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관계가 당신을 더 이상 빛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예전처럼 웃음이 나오지 않고 좋아하던 일에도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칼융, 칼중, 위 심리학에서 이 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그 소진의 원인을 깨닫고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찾도록 안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하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칠까요? 융은 인간의 마음이 에너지로 가득 찬 시스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사랑하고 창조하고 성장할 때 자유롭게 흐릅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는 이 흐름을 막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뿐이라면 그 관계는 당신을 키우는 대신 소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상대방과 시간을 보낸 후 더 가볍고 행복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무겁고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소진은 특히 불균형한 관계에서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자신의 욕망을 뒤로 미룹니다. 처음엔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임을 깨닫습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 섀도우의 영향으로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억눌렀던 감정, 분노, 두려움, 자기 가치를 잃는 느낌입니다. 이 그림자는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고도 그 감정을 숨기며 괜찮아 라고 말하는 당신. 그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특히 특정 관계는 에너지를 더 강렬하게 소진시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융은 이런 관계를 에너지의 착취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당신을 특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내고 당신이 끊임없이 그들의 인정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그들의 작은 칭찬을 받으려 애쓰지만 그들은 점점 더 냉담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지칩니다. 좋아하던 일, 친구와의 시간, 심지어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잃어갑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불균형은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늘 주는 쪽이고 상대방이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고갈시킵니다. 당신은 내가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라며 자신을 다잡지만 진정한 관계는 상호적인 교류를 만듭니다. 융은 이를 에너지의 순환으로 보았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채우지만 잘못된 관계는 당신을 비웁니다. 이 소진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셀프, 즉 진정한 본질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소진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융은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억눌렀던 감정과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관계에서 느끼는 분노나 상처를 솔직히 인정해보세요. 하루 5분 종이에 그 감정을 써보세요. 나는 화가 나. 그의 말이 나를 무시한 것 같았어. 이 쓰기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융은 이를 능동적 상상, 액티브 이매지네이션이라 불렀습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그림자를 의식으로 가져오고 에너지를 되찾게 합니다. 이 과정은 두렵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면 당신은 자신의 취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내가 혼자일까봐 무서워. 하지만 융은 이 두려움이 변화를 위한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던 일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웃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채웁니다. 이 소진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우주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자신을 키우는 힘입니다.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순간 당신은 그 힘을 되찾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넌 이 관계에 갇힐 필요 없어. 너의 에너지는 더 큰 삶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 당신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무거움, 몸의 경고, 우주의 신호, 그리고 에너지의 소진,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칼중, 위 심리학에서 이별은 단순한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 셀프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이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용기를 찾도록 안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하세요. 이별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융은 우리가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때 그것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꿈, 희망, 그리고 정체성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은 듯 느낍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우주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 처음엔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내가 잘못했나? 혼자가 될까봐 무서워. 하지만 융은 이 고통이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위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별은 그 여정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별을 선물로 바꾸는 첫걸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했고, 노력했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력이 당신을 소진시켰다면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가 그림자를 마주할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두려움, 혼자일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입니다. 이 두려움을 직시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5분, 조용히 앉아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뭘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지만, 그 취약함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다시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이별은 또한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기회입니다. 그 관계에 쏟았던 시간과 힘을 이제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잊고 있던 열정을 다시 찾아보세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융은 셀프가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에너지를 돌릴 때 세상은 다시 색깔을 띱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가벼운 대화가 갑자기 깊은 웃음으로 이어집니다. 낯선 이 미소가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당신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는 당신을 지원합니다. 당신이 이별을 선택하면 싱크로니시티가 다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회가 갑작스럽게 열립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당신을 새로운 모임으로 초대하거나 우연히 발견한 책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입니다. 이 조화는 당신을 더 큰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별은 또한 관계를 재정의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선택하면 얕은 연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솔직하게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라고 말할 때 진짜 친구들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는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소진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된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이를 에너지의 순환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별을 실천하려면 작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관계와 관련된 물건, 사진, 편지를 정리해보세요. 그것을 버리거나 감사한 마음으로 보관하세요. 그리고 종이에 써보세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새롭게 시작한다. 이 작은 행동은 당신의 의지를 우주에 선언하는 일입니다. 융은 이런 의식이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 선언을 할 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넌 충분해. 이제 내 삶을 살아. 이 선물은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 비로소 열립니다. 지금 그 문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시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더 큰 삶으로 이끄는 우주의 선물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그 용기를 품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당신의 진실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이어가며 다시 만나요.